여러분, 최근 부동산 기사 보셨나요? 서울 아파트값 627 규제 2달 만에 회복, 일부 지역 최고가 경신 이런 헤드라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규제라는 게 당장은 시장을 움츠러들게 만들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면 다시금 수요가 꿈틀대는 게 부동산 시장의 특징이죠. 이번에도 똑같은 그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마포구 성산동 성산시형 아파트 전용 50제곱미터. 규제 직후에는 9억에서 10억 원대까지 밀렸습니다. 그런데 2달 만에 다시 11억 5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규제 발표 직전 수준을 그대로 회복한 거죠. 성동구 하왕십리동 한진해모로 전용 84제곱미터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규제 직후 거래가 뚝 끊겼다가 이달 들어 10억 7천만 원에 계약됐는데 이건 아예 신고가를 새로 쓴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뭘까요? 대출 규제로 심리가 움츠러들었을 뿐 실제 수요 자체가 사라진 건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현장의 분위기를 들어보면 더 명확합니다. 마포의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규제가 나오자 잠시 눈치 보던 수요자들이 이제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 호가도 다시 살아나고 거래 가격도 회복되는 분위기라는 겁니다. 결국 정책의 힘 vs 시장의 힘 싸움에서 시장이 버티고 다시 반등하는 구간이 생긴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강남 3구입니다. 대출 규제 직후에도 최고가 거래가 꾸준히 나왔어요. 잠실주공 5단지 전용 76제곱미터가 지난달 41억 7,7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고 서초구 레미안리더스원 전용 114제곱미터는 46억 원에 계약됐습니다. 규제가 있어도 버틸 체력이 있는 시장은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죠. 특히 강남, 서초, 송파 같은 핵심지는 유동 자산가들이 들어온 시장이라 던질 이유가 없습니다. 이건 단순한 데이터 이상의 시그널이에요. 사실 이 현상은 처음 있는 일이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15억 원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을 막았던 규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값 안정 효과는 6개월도 가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공급이 받쳐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수요를 억누르려면 근본적으로 대체재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공급이에요. 그런데 공급이 막히면 사람들은 결국 다시 기존 시장으로 몰려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627 규제도 다르지 않다고 봐야 합니다. 그럼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단순히 집값이 반등했다는 차원을 넘어서서 정책 효과가 제한적이다라는 신호로 보셔야 합니다. 전문가들도 이미 지적하고 있습니다. 송승현 도시화경제 대표도 대출 규제가 2달쯤 지나면서 시장이 어느 정도 숙성 단계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강력한 공급 대책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집값은 다시 상승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요. 맞습니다. 대출이라는 건 심리를 누르는 장치일 뿐 수요 자체를 없앨 수는 없거든요. 정부도 이 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가 9월 초에는 공급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한 거죠. 그런데 이게 또 시험대입니다. 서정열 교수는 공급 대책이 이번 정부의 시험대가 될 것이고 시장의 향방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그만큼 시장의 기대가 크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발표되는 공급 대책이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시장은 더 크게 요동칠 겁니다. 오히려 집값이 더 가파르게 오를 수 있다는 경고예요. 여러분, 이 상황을 조금 더 깊게 보죠. 지금 한국의 주거 사다리를 떠올려 보세요. 월세에서 전세, 전세에서 매매로 이어지는 구조 말이죠. 그런데 최근 규제는 이 사다리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전세를 줄이고 매매 대출은 막으면서 결국 사람들을 월세로 몰아넣고 있어요. 그 결과는 뭡니까? 월세 폭등입니다. 실제로 전세 완충 장치가 사라지면서 수요가 몰려들고 월세는 올라갑니다. 지금 전세 시장은 신규 진입자에게만 조금 조정이 보일 뿐 전체적으로는 여전히 빡빡합니다. 그런데 공급 부족 상황에서 이런 정책 구조가 이어지면 결국 수요는 쌓이고 쌓이다가 한 번에 터져 나오게 됩니다. 그때는 매매, 전세, 월세가 동시에 요동치게 되죠. 이게 시장이 멈춘 게 무서운 이유입니다. 거래가 없으면 안정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뒤에는 압축된 수요가 숨어 있는 거예요. 풍선이 눌렸다가 다시 튀어오르는 것과 같은 원리죠. 그래서 지금은 단순히 집값 떨어질까, 오를까를 따지기보다는 거래 절벽 뒤에 숨어있는 힘을 봐야 합니다. 이건 그냥 수치로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심리와 구조가 얽힌 문제거든요. 저는 단기간에 집값이 폭락할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강남과 마용성 같은 핵심지는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외곽 지역이나 자금력이 약한 시장에서 일부 조정이 나타날 수 있겠지만
시장 전체가 무너질 정도의 흐름은 아니라는 거죠. 반대로 월세는 이미 오르는 길에 올라섰고 이건 당분간 쉽게 꺾이지 않을 겁니다. 결국 남는 질문은 이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어떻게 해야 하나? 시장은 얼어붙어 있지만 바로 그 이유 때문에 협상력이 높은 시기입니다. 매수자 입장에서는 거래가 적은 시기에 조건을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죠. 특히 무피나 마피 매물은 지금 같은 시기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전세 사시는 분들은 상황에 따라 매수 전환을 고민할 만한 타이밍이에요. 다만 이 타이밍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1년 길어야 2년 안에 결정하는 게 유리합니다. 여러분, 부동산 시장은 숫자와 데이터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결국 사람이 움직이고 돈이 움직이고 심리가 움직입니다. 이번 627 규제 이후의 흐름은 그걸 아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규제가 나오면 잠시 움츠러들지만 공급이 받쳐주지 않으면 다시 반등한다. 강남은 여전히 견조하다. 외곽은 흔들리지만 핵심지는 버틴다. 이 그림이 지금의 서울시장을 설명하는 가장 현실적인 해석입니다. 앞으로 발표될 공급 대책이 과연 시장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을지 아니면 오히려 불을 붙이는 역할을 할지 그게 가장 큰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수요는 여전히 살아있고 시장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겉으로 멈춘 것 같아 보여도 그 속에서 압축된 힘이 언제든 터져 나올 수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부동산을 바라보는 시선은 더 날카로워야 합니다. 여러분, 시장은 늘 기회와 위기가 동시에 존재합니다. 지금이야말로 그 균형을 잘 읽고 전략적으로 움직일 때입니다. 결국 부동산은 기다리는 사람보다 움직이는 사람이 웃게 돼 있습니다.